안녕, 뮤비 해석한 덕후 스코프입니다. 싱글러리티 전 굴릴 전이라는 뜻은 이야기가 점점 극에 치달아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컴백 트레일러는 비의 단독 퍼포먼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는 화양연화 시리즈에서 특히나 무섭고도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알을 하나 둘 깨며 앞으로 나아갈 때 비는 뒷문으로 세상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싱귤러리티, 단독 혹은 특이점이라는 이 단어는 비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성장 과정 때문에 비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양 연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자신의 손입니다. 형체가 없는 상대방, 비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의 상대. 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쌀 수 있는 상대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비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의 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양 연기하는 이 춤은 다양한 퍼포먼스에서도 사용되곤 했었지만 화양연화라는 일련의 서사가 섞여 새로운 이야기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비는 얼어붙은 벽에 갇혀 있습니다. 얼음 호수를 형상화한 이 얼음벽은 비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이는 비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으며 사실 속마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진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빨강과 파랑의 조명은 비의 그런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고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표현할 때에는 빨간색 조명이, 더 깊숙한 내면은 파란색 조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빛이 섞여 보라색 조명이 되었을 때 비의 모습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고귀한 것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곤 하지만 유니크한 그 색상 때문에 특이한 것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곤 하는 색상입니다. 강렬하고 충동적인 느낌의 빨간 조명이 겉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의 파란 조명이 안으로 뻗어있는 비는 진심을 알 수 없는, 아직까지도 숨기는 게 많은 보라색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무심코 두려움, 포비아를 품고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차갑고 기괴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면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특이점, 싱글러리티. 비의 이러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대합니다. 추악한 포비아가 빤히 보이는 데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뮤직비디오에서 가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면은 비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비를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는 이렇게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을 겪으며 또 사람들의 가면을 많이 마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비가 가면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원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대하는 것이죠. 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독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고독감에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은 각자 개인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세상 누구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사랑받고 싶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가 기대어 앉아서 피가 묻은 손으로 RM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곳은 비의 내면을 구성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비의 보라색 공간에는 그렇게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얼음 호수 위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던 비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들어 갑니다. 녹는 점. 비의 마음이 녹아들어가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고독 역시 비가 먼저 이해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음 호수의 얼음은 금이 가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명은 빨강과 파랑을 벗어나 눈부신 태양광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야 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음 호수가 녹는 봄. 봄이 찾아와 이윽고 비의 마음속 얼음 호수 옆에 자라있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홍 국화와 장미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비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진심을 숨기게 됩니다. 비의 마음,
얼음 호수는 녹아내렸지만 비의 마음은 여전히 고독함이 남아있습니다. 이윽고 얼음 호수 근처에 자라있던 꽃들이 강렬한 불꽃에 타들어갑니다. 비가 그 꽃들 대신 집어든 꽃은 스메랄도. 스메랄도의 꽃말은 전하지 못한 진심. 이전까지의 이야기에서 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고 생각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고통으로 인해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비 역시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심을 전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만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고통을 품고 있었고 그런 흐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겪었던 이질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와 그 눈빛들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스스로가 특이하고 남들과 다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느꼈던 이 고통들은 사실은 거짓 환상통이고 부질없었던 것인지, 이렇게 녹아내릴 얼음 호수였는데 나 혼자 거짓 환상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인지. 비는 자신의 고통과 스스로의 목소리에 대한 의문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겨냈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죄악감, 죄책감이라는 특징이 더해진 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역광으로 나타납니다. 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던 빛이 환하게 비춰질수록 비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지 않는 역광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비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 역시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진심, 스메랄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면 사이로 스메랄도의 꽃을 넘깁니다. 비는 다시 눈을 가립니다. 이제 비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결국 봄은 찾아왔고 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고통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씩 품고 있는 것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정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는 건지, 그럼 내 눈에 선명히 흐르고 있는 눈물은 대체 무엇인지. 결국 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숨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는 없을 테니까. 그건 심지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나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자신이 없었다. 얼어붙은 호수가 녹은 뒤에 찾아온 것은 속 시원한 이해가 아닌 자신 스스로에 대한 몰이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아를 받아들이면 모든 고민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삶을 구성하는 관계라는 것은 다각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면의 질문들은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제가 늘 사람들에게 뮤비 해석하면서 방탄소년단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해석을 보고 모순적이다, 한 발짝 나아갔으면 왜 자꾸 힘들어 하느냐 라고 말하며 모든 내용을 끼워 맞춰서 고민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며 의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성장이란 것은 없고 완전한 성숙이란 것은 없습니다. 삶은 몇 겹이나 쌓여있는 알들의 연속이니까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비의 얼음 호수에도 녹는 점이 되는 봄은 찾아와 얼음이 물이 되고, 비는 통렬하게 겪은 자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남들을 반추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가 녹으면 비가 빠져들어갔던 물이 또다시 나타나겠죠. 고민과 해소의 반복, 그 안에서 자신이 깨달았던 자아의 진정한 의미마저 헷갈리는 비는 결국 자신의 이러한 고민들은 잠시 덮어두는 가면을 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다시 진이 보여준 것처럼, 정국이 보여준 것처럼, 비가 보여준 것처럼 고민 속으로 한 번 더 빠져들어가게 될까요? 다음 뮤직비디오를 기다려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였습니다.